안녕하세요. 드디어 세법 시간이네요.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우리가 재산세 세율 암기했나요? 아무리 까먹더라도 여러분들 주택은 세율이 몇 프로예요? 우리 집은 알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최저 몇 프로? 0.1에서 최대 0.4%. 몇 단계? 4단계 초과너진. 집은 알고 살아야 제발. 우리의 집 매년 고지서 날라오죠? 그럼 고지서 속에 딱 보면 세율이 적혀 있어요. 최저 어떻게 외웠어요? 주일 사랑하자 4단계. 또 까먹었어. 자, 등록면허세 한번 마무리 지어 보자고요. 자, 다 설명한 거죠? 자, 과표와 세율 이거 했잖아요. 강의 노트 한번 펴주세요. 이거 지난번 했죠, 이거? 또 2주 만에 만나니까 참 죽겠네요. 근데 저기 아줌마 또 오늘 안 보여. 지금 오고 있겠죠? 굉장히 성격이 좋으신 분 같아요.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저렇게 여유있게 사셔야 됩니다. 자, 이거 끝났고. 자, 중과세율. 자, 여기서부터 할 건가요? 자, 등록면허세도 무겁게 매기는 중과세율이 있다고요. 중과세율. 출발이 뭐다? 대도시. 여기서 대도시는 과밀억제권이에요. 대도시가 나오면 무슨 등기다? 법인 등기. 자, 대도시. 법인 등기는 대도시에 법인이 들어오면 인구 증가가 있죠? 그래도 등록면허세는 표준세율의 몇 배다? 3배. 시험은 3배라고 안 나와요. 고급스럽게 분수로 뭐다? 100분의 300. 따라오고 있나요? 단 무조건 중과하는 게 아니라 제외업종도 있다. 자, 도시에 꼭 필요한 업종, 대표적으로 은행업. 은행이 대도시에서 법인 등기할 때는 중과를 안 합니다. 중과 제외업종. 그래도 중과를 안 하되 포인트가 뭐다? 2년입니다. 1년 하면 안 돼요. 2년 이내에 중과 제외업종 외의 업종으로 변경하면 안 돼요. 그냥 중과 제외업종으로 사용해야 돼. 그래도 몇 년이라고요? 2년 이내에 제외업종 외의 업종으로 다른 업종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고요. 왜 2년이에요? 왜 2년을 만들었을까요? 항상 세법은 2년 전년 수없이 나와요. 하여간 2년 좀 없었으면 좋겠어. 맨날 나 앞에 욕만 한대. 그래서 왜 2년으로 만들었을까요? 대부분 임차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그래도 2년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나왔잖아요. 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대도시.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 대표적으로 뭐다? 은행업 이런 거, 금융업 이런 업종.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럼 이 얘기는 뭐다? 표준세율로 간다는 얘기예요. 은행업, 금융업 이런 거. 어서 오세요. 왜 그렇게 슬며시 들어오는 거예요? 맨 앞에 와서 앉아요. 뒤에 앉으면 졸려요. 예? 맨 앞에 와서 앉아요. 괜찮아요. 우리끼리인데 뭘 쪽팔리는 거는 순간이에요. 앞에 앉아야 공부가 잘 돼요. 절대 넘어지면 안 돼요. 이게 큰일 납니다. 자, 그래서 다만 대도시 중과 제외업종으로 법인 등기를 한 정당한 사유 없이 몇 년 이내? 2년 이내. 그래서 제외업종 외의업종으로 변경하거나 추가할 때는 어떻게 해버린다?
중과세를 적용한다. 2년 동안은 뭐다? 은행업으로 금융업으로 계속 사용해야 돼요. 다른 업종으로 사용한다. 자, 그 다음 이 대도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을 얘기합니다. 이것도 필수입니다. 중과세. 자, 취득세는 몇 배로 중과한다? 2배. 과밀억제권이 나오면 취득세는 2배로 중과합니다. 등록면허세는 몇 배? 3배. 그러나 재산세를 물어볼 때는 5배로 뛰어요. 5배로 뛴다고요. 과밀억제권으로 출발하는 지문이 나오면.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몇 배? 3배. 취득세는 2배. 그럼 우리가 취득세, 사치성 재산은 몇 배예요? 사치성 재산을 취득하면 취득세 몇 배? 사치성 재산은 4배. 사니까 4배. 과밀억제권은 몇 배? 취득세가 2배. 취득세 이거 이미 한참 됐네요. 배운 지가. 오랜만에 나온 것 같아요. 이분은. 어디 갔다 왔어요? 그동안 뭐 하셨어? 이렇게 생각나면 얼마나 기특해요. 그래도 한번 해보려고. 대단합니다. 자, 재산세는 5배로 떠요. 5배. 이 5배가 뭘까요? 재산세 5배짜리가 있어. 뭐가 있다? 과밀억제권에서 뭐다? 공장 신증서를 하면 인구중과가 되죠. 신증서를 위에 쓸 때는 5배로 중과한다. 뭐를? 건축물을. 토지가 아니라 요거래요. 과밀억제권의 공장 신증서를 위한 건축물은 재산세를 5배로 중과한다고요. 그림 펴서 이거 찾아야 돼요. 쟁이를 찾아야 돼요. 50 몇 쪽이에요 지금? 이쪽 52쪽 다 가르쳐주네 옆에서. 그래서 2배, 3배, 5배. 자, 그 다음 넘어가자고요. 자, 납세 절차. 자, 지난번에 다 했던 거예요. 프린트로. 항상 납세지는 어디로 간다? 소재지입니다. 지방세는. 주소지 하면 오답이에요. 소재지로 간다고요. 소재지. 그리고 분명하지 않을 때는 이건 등록사항이죠. 등록관청. 주소지가 아니라 뭐다? 소재지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같은 등록. 저당권이 하나야. 저당권 등록을 할 때 둘 이상 지자체에 걸쳐 있다. 걸쳐 있을 때는 납세지는 어디다? 등록이니까 주소지가 아니라 등록관청 소재지입니다. 자, 저당권이 같은 등록 걸쳐 있어. 경기도에도 걸쳐 있고 서울에도 걸쳐 있다. 그럼 경기도도 뭐가 있다? 등기소가 있잖아요. 서울도 뭐가 있다? 등기소가 있잖아. 그럼 같은 등록이니까 뭐다? 납세지를 한 군데로 정해줘. 그럼 이럴 때는 등기소가 2군데 있을 때는 한 곳을 누가 정해주나요? 상급관청이 정해줍니다. 상급관청이 정해진 뭐다? 등록관청 소재지. 예를 들어서 서울로 정했다. 그럼 납세지는 서울이 됩니다. 서울이 된다고요. 그래도 결국 등록면허세 납세지는 주소지가 아니라 소재지예요. 근데 취득세는 어떻게 할까요? 취득세는 나눠요. 세금이 많아. 취득세는 뭐다? 안 분합니다. 취득세는 나눈다고요. 취득세는 안 분할 때는 항상 세금을 나눌 때는 무슨 비율로 안 분할까요? 시가 표준액 비율로 안 분한다. 걸쳐 있을 때. 그래서 취득세는 나누고 등록면허세는 한 곳으로 가요. 한 곳으로. 이거 기억나시나요? 네? 취득세는 나눈다는 거. 자, 프린트 한 장짜리 한번 펴봐요. 1페이지. 취득세 꼭대기.
납세지. 한 장짜리 앞에. 한 장짜리 이거 솔직히 며칠 만에 나왔어요. 뭐가 있는지도 몰라. 나온다는 그 자체가 대단한 거예요. 바쁘시겠죠, 그죠? 이거 한 장짜리. 자, 취득세 항상 납세지 나왔잖아. 거기 꼭대기 취득 물건 소재지 2개 이상 걸쳐 있을 때는 취득세는 나눠야 돼요. 무슨 비율로 나눈다? 시가 표준액 비율로 암분. 그러나 등록면허세는 한쪽으로 가야 안 나눠요. 취득세만 나눈다고요. 이 글씨를 찾아야 돼요. 찾았어요? 못 찾으면 어쩔 수 없고 어디에 뭐가 붙어 있는지 알아야 되죠? 아직도 못 찾아. 자, 그 다음 여기 보세요. 등록면허세. 자, 여기 보세요. 자, 같은 채권의 담보를 둘 이상. 자, 둘 이상 저당권을 등록하는 경우 이를 2개를 몇 개로 본다? 하나로 봅니다. 하나. 같은 등록에 같은 채권 담보를 위해서.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 이 저당권이야. 하나. 저당권 설정 등기하는데 담보물이 서울도 있고 세종도 있어. 세종시도. 그래서 서울은 토지고 세종시는 건물이야. 같은 채권입니다. 포인트가 같은 채권. 담보물이 2개야. 담보가 2개 이상. 이거를 몇 개로 본다? 하나. 하나로 본다고요. 하나. 2개를 몇 개로 본다? 하나. 그래서 처음, 나중이 아니라 등록하는 결국 뭐다? 등록관청 소재지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세종 거부터 처음 등기가 들어가죠? 세종 거부터 들어가면 납세지는 서울이 아니라 어디로 간다? 세종시가 납세지란 뜻입니다. 자, 포인트가 뭐다? 2개를 같은 채권이니까 하나로 봐. 하나로 봐. 각각이 아니라 처음. 어서 와요. 결석 안 하네. 아주 좋아요. 오고 있어. 천천히 지금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자기 자리 정확히 찾는 거예요. 기억력이 대단한 거예요. 대단합니다. 자, 이거 우리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 우스갯소리로. 이거 우리가 결혼하신 분 5월 21일 이 날이 어떤 날이에요? 부부이날. 1년에 한 번 부부이날 있잖아. 이거는 알고 살죠? 달력에 보면 부부이날 찍혀 있어요. 그래도 부부는 가족이죠, 그죠? 가족처럼 편안하게 살잖아요. 살다가 1년에 한 번 뭐다? 둘이 하나가 된 날이요. 이날은 커피라도 한 잔 마시면서 깊은 대화를 나눠야 됩니다. 둘이 하나가 된 날. 부부이날이라고요. 그래서 둘이 하나가 됐잖아. 맨날이 아니라 처음 부부이날. 말귀를 못 알아듣는구나. 그래서 성인들은 부부이날, 이거 부부이날이에요. 1년 동안 가족처럼 살다가 어쩌다 한번 둘이 하나가 됐다. 처음. 자, 납세 절차. 자, 납세 절차로 들어갑니다. 항상 등록면허세는 숫자가 없어요. 전까지. 접수하는 날까지. 절대 60일 하면 안 돼요. 전까지 신고 나쁘다. 전까지. 이럴 때는 등록면허세도 60일을 씁니다. 추징대상. 자, 이거는 뭐다? 취득세와 동일합니다. 취득세도 60일. 그래, 추징대상. 등록한 후 중과물건이 되거나 비과세, 과세면제 경감받은 후에 부과대상, 추징대상이 됐을 때는 60일. 단 이미 납부한 거를 공제할 때는 이거 3번 출제됐죠? 가산세 제외. 포함하면 안 된다고. 이거 취득세랑 똑같아요. 60일. 나머지는 등록면허세는 전까지
접수하는 날까지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라고요. 자, 그리고 요것도 아주 중요한 지문이죠. 이거 5번 출제됐어요. 신고를 안 했다. 전까지 신고를 안 하도 신고기한까지 납부했어. 그럼 신고기한까지 납부하면 신고를 하고 납부한 걸로 본다. 고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한다. 이거는 등록면허세만 쓰는 지문입니다. 그러니까 신고를 안 했어. 근데 신고기한까지 납부했죠? 납부했으니까 뭐 한 걸로 본다? 신고를 하고 납부한 걸로 본다. 이유는 전까지 납부하는 세금이니까 고로 가산세가 부과된다. 부과되지 아니한다. 부과되지 아니한다. 불이익이 없어요. 등록면허세는 뭐다? 신고기한까지 납부하면 신고를 안 하더라도 뭐 납부만 하면은 신고하고 납부한 걸로 본다. 시험은 보지 아니한다. 틀려요. 고로 가산세가 뭐다? 부과하지 아니한다. 등록면허세만 쓰는 지문이라고요. 자, 그 다음 등록면허세와 함께 납부하는 세금을 뭐라 그래요? 부가세. 2개가 있죠? 지방교육세 20%, 농특세 20%. 여기서 주의할 거는 지방교육세는 납부세액의 20%예요. 농어촌 특별세는 납부세액하면 안 돼요. 감면세액의 20%라고요. 그래서 등록면허세와 함께 납부하는 세금 부가세, 납부세액의 지방교육세, 농특세를 20% 부과한다. 틀려요. 납부세액의 20%는 지방교육세. 감면세액의 20%는 뭐다? 농어촌 특별세를 납부한다고요. 자, 프린트 한 장으로 정리하자고요. 뒷면 2페이지. 다 지난번에 했어요. 이거 한 거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출제가 자주 되므로 2페이지. 자, 등록면허세 꼭대기 다 뭐 파란 거 초란 거 이렇게 줄쳐 있잖아요. 지금 이 프린트는 어디에 뭐가 붙어 있는지는 알아야 돼. 2페이지. 자, 등록면허세 나와 있죠? 1번 전까지 신고납부 금방 했잖아. 2번 중과세대상 추딩대상은 취득세와 동일합해 60일. 그리고 3번 신고를 안 했다. 근데 어떻게 하면 전까지 납부하면 신고하고 납부한 걸로 본다. 고로 가산세를 부과한다. 부과하지 아니한다. 부과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4번 납세지가 분명하지 않을 때는 항상 등록면허세는 등록사항이니까 등록관청 소재지. 그럼 옆에 취득세는 어디로 가? 취득세는 취득 물건 소재지.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부가세 밑에 내려와요. 부가세 딱 찍혀있는데 밑에 납부세액의 20%는 뭐가 붙는다? 지방교육세 20% 쭉 내려오면은. 그리고 감면세액의 20%는 뭐가 붙는다고요? 농어촌 특별세 20%가 붙습니다. 자, 이번에는 등록면허세 비과세로 들어갑니다. 자, 강의 노트 53페이지네요. 등록면허세 비과세. 우리가 딱 수강 인원이 10명이네요. 그죠? 셋, 남자분. 안 나오셨네. 오늘 딱 10명이네요. 그죠? 10명. 네? 셋. 지금 제가 아는 인원은 10명이에요, 10명. 아니에요? 자, 비과세. 자, 항상 국가 등은 자기들이죠?
자기들은 비과세야. 자기들은 비과세. 여기에서 자기는 집구석의 자기가 아니에요. 국가 지자체를 얘기한다고요. 이상하다. 그 다음. 자, 다만 항상 이런 걸 조심해야 돼. 다만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등기등본에서 과세했잖아. 누가? 외국이 우리 거를 과세하면 우리도 똑같이 가져. 상호주의? 그럼 외국이 우리 거를 과세하면 우리도 등록면허세를 어떻게 한다? 부과한다. 똑같은 거죠? 외국 정부가 우리가 비과세하면 우리도 비과세. 상호주의에 따라 외국이 우리 거를 과세했잖아요. 우리도 부과한다. 이렇게 해요. 자, 지방세가 체납됩니다. 뭐가 체납돼? 세금이 체납된 거야. 세금이 체납되면 압류가 들어가죠? 그럼 지방자치단체는 자기들이 들어가는 거잖아. 압류자가 들어가면 등록면허세를 어떻게 한다? 비과세. 압류든 해제든 과세를 안 합니다. 자기들이 하는 거니까 비과세 된다. 그 밖에 비과세. 이 법률이 나와. 망했어. 채무자 회상 및 파산의 관련 법률이 나오면 뭐다? 등록면허세를 비과세합니다. 뭐 법원의 촉탁 등이라든가 회사가 정리 단계에 있다. 잠깐 이 법률이 촉탁 등기조 부탁해서 이 법률이 딱 등장하면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비과세합니다. 등기소가 직권으로 해주는 거. 저 법률은 뭐다? 도와주는 법률이에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행정구역 변경, 주민등록 변경, 지적소관청 변경. 대부분 누가 하는 거야? 공무원들이 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당연히 비과세라고요. 이런 거 행정구역 변경, 주민등록 변경. 우리가 주민등록 나는 53세인데 호적은 50세래. 꼭 그런 놈들이 있어요. 나는 45세인데 호적은 잘못됐다고 그래요. 그런 거 하면 안 좋아요. 그죠? 호적대로 살아왔잖아요. 그죠? 주민등록 변경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이거? 저기 수원 뒷골목에 가면요. 마음대로 해줘요. 주민등록을 딱 가면 5,000원 주면요. 92년생이면 90년생으로 이렇게 고쳐줘. 딱 닫아. 그럼 어디로 가는 거야? 미성년자가 술집을 출입합니다. 딱 가잖아. 딱 가서 90년생이면 85년생으로 유조를 해줘요. 그럼 술집에서 일일이 유조된 거를 파악할 수가 없잖아요. 나도 이걸 어떻게 알아? 우리 아들이 그래서 고인데 내가 갑자기 수첩을 놓고 간 거야. 그 주민등록이 삐쭉 나온 거야. 그 수첩 열어보면 절대 안 돼요. 예? 절대 안 됩니다. 가족끼리도. 핸드폰을 까보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거. 까본 사람 있나 보네. 우리 아들이 분명히 3살이 많은 거야. 나는 정확하게 신고했는데. 그래갖고 얼른 해갖고 나중에 성인 됐을 때 그거 어디서 고쳤냐 그러니까 수원 뒷골목 가면은 5,000원 주면 아저씨가 이렇게 해준대. 그런 못된 인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수없이 술집 출입했어요. 우리 아들이 고2 때부터. 일진 애들이 있잖아. 우리 아들은 시다발이어서 그럼 집에서 돈 갖고 탁 달려가. 안 맞아 죽으려고. 참 불쌍한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학교 교육을 바로 잡으려면 일진회 이런 애들을 소탕을 해야 돼. 100%. 그렇지 않고는 교육이 바로 설 수가 없어요. 일진애가 갈수록 많아져요. 이거를 왜 다른 데 가서 떠들지 말고 이런 거 갖고 교육부에 떠들라고 그러라고요. 일진애 100% 소탕해달라고. 이 초등학교 6학년도 일진애 있어요. 미리미리 뽑아요. 그런 거. 우리 작은 아들이 일진애 탑이었잖아. 이거 작은 아들. 그러니까 일진애 하면은 뿌리를 못 뽑아요. 선생도 손 놓지. 그냥 사고 나면 그냥 쉬쉬하기 바쁘더라고요.
그래도 공부 잘하는 애들은 때리진 않아. 빵돌이야. 야, 빵 사와. 그러면 공부 1등 하는 데가 다 가서 빵 사다 바쳐요. 교육 현실이 이래요. 그러나 그 빵돌이가 뭐다? 집에 가서 엄마 앞에 얘기 안 하죠. 절대. 그죠? 얼굴 피세요. 얼굴 피라고요. 저 개인적인 소견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일진회를 소탕해야 돼요. 범죄 소탕하는 것처럼. 학교에서 선생들 꼼짝 안 해요. 예, 선생도 사람이기 때문에 무서워해요. 특히 저 초등학교 선생, 여선생만 드글드글 하잖아. 6학년 애가 눈 쫙 째려보면 가만히 있어요. 바들바들 떨면서. 중학교 가도 여선생들이 바글바글 하잖아. 통제를 못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교육 현실이에요. 자, 공부합시다. 자, 그래서 행정구역 변경 다. 그 다음 이거 무덤이잖아. 무덤을 뭐라 그래요? 묘지. 무덤. 묘지는 비과세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취득세는 과세합니다. 등록면허세가 비과세라고요. 취득세는 과세한다. 등록면허세. 그럼 이 취득세를 과세해야 돼. 세율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취득세 세율 몇 프로? 무덤 과세하잖아. 자, 여보세요. 자, 취득세 몇 프로로 과세해요? 2%. 2%. 등기 안 해. 등기는 비과세. 만만한 게 그냥 2%야. 모르면. 표준세. 옛날에 취득세 2%. 등기는 비과세라고요. 그래서 무덤. 묘지가 나오면 취득세는 과세한다. 등록면허세는 어떻게 한다? 비과세한다. 자, 프린트로 정리 들어가죠. 자, 비과세 프린트 한번 찾아봐요. 1페이지 비과세. 딱 있잖아. 어디에 뭐가 붙어 있는지 제목이 왼쪽에 있잖아요. 딱 비과세 있잖아. 중간에요. 이거 솔직히 프린트 어젯밤에 한번 보고 왔을 거 아니에요. 자, 4번 비과세. 그럼 쭉 따라와. 두 번째 칸. 등록면허세, 무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비과세. 그죠? 그리고 자기들이 하는 거, 비과세. 자기들이 하는 거. 끝났죠? 간단하게? 자, 끝났어요. 못 찾아. 못 찾아요. 비과세 칸. 빨리 찾으세요. 찾으셨어요? 천천히 찾으세요. 1페이지. 항상 왼쪽이 제목이잖아요.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도 일진에 있었어요? 여자들도 있나요? 일진에? 여자들도 있어요. 극소수지만. 내가 강의할 때요. 자기가 학창시절에 일진에 했대요. 35세 먹은 아줌마가 웃기는 여자야. 그래도 결혼하고 정신 차렸대요. 그래갖고 아주 머리가 좋은 여자더라고요. 그래갖고 지금 중개업도 일진에 가입했던 사람들이 머리가 좋은 애들이에요. 머리 나쁜 애들은 가입도 안 해 시켜줘요. 뭘 시키면 불어버리잖아요. 자, 얼굴 피시고. 자, 일진에 그만 얘기합니다. 자, 등록면허세 끝. 자, 재산세로 들어갑니다, 이제. 자, 재산세는 매년 내는 거죠? 자, 여기 보세요. 재산세 세율. 우리의 집 몇 프로? 세율 몇 프로? 우리의 집은 세율 몇 프로 부담하는 거. 이건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최저 0.1에서 최대 몇 프로? 0.4%. 초과누진 세율 4단계. 자, 보죠. 재산세 개요. 보죠. 자,
재산세는 5가지죠. 토, 건, 주, 선, 항에 대해서 과세하는 겁니다. 5개. 독수리 오형제라고요. 제3제 대상은 토, 건, 주, 선, 항. 과세 대상. 그리고 지방세로서 신고납부가 아니라 무슨 제도다? 보통징수하는 세금이다. 보통징수. 보통징수가 뭐예요? 고지납부. 고지서가 나온다고요. 자, 그 다음. 자, 과세 대상물은 열거된 거. 열거된 거 몇 개? 5개. 반드시 주택은 따로 나와야 돼요. 이렇게. 토건주선항. 왜 주택은 따로 나와? 통합과세하니까. 주택은 토지와 건물을 합쳐서 세금 매기잖아요. 토건주선항. 5개. 그 다음 보유할 때 내는 세금 보유세. 그리고 대장을 근거로 과세하니까 대장과세. 시군에 가면 토지대장 등이 있겠죠. 그리고 토지는 합산합니다. 토지를 뺀 나머지는 개별 과세안으로 합산하니까 인세고, 그리고 개별 과세하니까 물세가 됩니다.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인세예요, 물세예요? 우리가 인세가 뭐예요? 소유자별로 합산한다고요. 인세는. 물세는 뭐예요? 물건별로 개별 세금을 매긴다고요.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인세예요, 물세예요? 물세. 물건별로 개별 과세한다. 그러나 재산세는 뭐다? 인세와 물세를 같이 씁니다. 이거는 세법에서 안 나오더라도 가끔가다 학개론에서 물어봐요. 인세, 물세. 자, 그 다음 지방세. 그리고 과세권자는 누구다? 시군, 구세. 기초단체장. 취득세는 무슨 세야? 취득세는 특광도세. 등록면허세는 도구세. 재산세는 시군, 구세. 딱 정리가 돼야 돼요. 자, 그럼 세종시는 세종시죠? 그럼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는 과세권자가 누구예요? 세종시장. 여기는 뭐다? 뭐예요? 세종시는 무슨 시라고 그래요? 자치시잖아요. 그럼 자치시는 모든 지방세의 주인이 된다고요. 자치시 빼고. 그 다음 직접세, 보통세, 따로 납부하는 독립세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과세하는 세금이다? 유월리를 소유자, 보유자. 유월리를 뭐라 그래요? 재산세에서 과세 기준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유월리를 소유자에게 매년 어떻게 한다? 고지서를 발급한다. 보통징수. 자, 그 다음 점으로 넘어가죠. 자, 나왔네. 과세 대상 딱 정리하는 거예요, 이제. 자, 그림 찾았어요? 50 몇 페이지에 있나요? 50 몇 페이지에 있어요? 5페이지. 55페이지. 자, 재산세 과세 대상은 몇 개다? 열거된 몇 개? 5개. 5개예요. 자, 토, 건. 항상 주택은 조심해야 돼요. 왜 주택은 따로 나와서? 토지 건물을 합치니까. 그리고 선, 항. 그 상가는 세금 어떻게 계산해? 상가는 세금. 여름에는 건물분, 가을에는 토지분 따로따로 세금 매겨요. 토지 건물은, 자, 주택은 합쳐서 매긴다고요. 공시가격. 자, 그래서, 자, 토지는
어떤 방법으로 과세한다? 분리과세. 그리고 합산과세하는 겁니다. 그럼 합산과세는 뭐가 있다? 두 가지가 있죠? 별도 합산하는 땅이 있고 종합합산하는 땅. 그래서 토지는 분리, 별도, 종합합산으로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합산하니까 별도, 종합. 자, 그래서 분리는 합산하지 않으니까 개별 과세하죠? 개별 과세하니까 이게 뭐야? 물세. 자, 별도와 종합은 합산합니다. 토지가액을 소유자별로 합산하니까 뭐다? 인세. 토지는 세 가지로 구분해서 세금을 매기잖아요. 이번에 무조건 출제되는 거예요. 분리과세, 별도 합산과세, 종합 합산과세,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한다고요. 그럼 여기 보세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주택이에요. 주택은 절대로 올라오면 안 돼요. 제외. 포함하면 큰일 나. 주택은 불변 여기에 있다고요. 여기에 따로 과세합니다. 그럼 건축물. 그래도 건축물도 과세하고 시설물도 과세하고, 딱 중요한 거는 주택은 어떻게 한다? 제외. 주택은 왜 제외야? 토지 건물을 합쳐서 세금 매기니까 주택분 재산세. 선박 따로, 항공기 따로. 그래서 인세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합산나는 땅, 별도 합산, 종합 합산, 인세. 나머지는 물건별로 개별 과세하니까 물세. 따로. 우리의 아파트가 세 채다. 아파트가 세 채면 세금 어떻게 계산해? 물건별로 개별 과세한다고요. 자, 중요한 거는 주택이에요. 통합하여. 구분하여 그러면 오답이에요. 합산하여 과세한다고요. 왜? 공시가격으로 세금을 매기니까. 이거를 딱 잡아야 되죠. 자, 그림 나왔네요. 55쪽. 자, 상가는 세금 어떻게 매겨요? 상가는 개별 매깁니다. 여름에는 뭐다? 건물분 재산세. 토지는 뭐다? 토지분 재산세. 고지서가 날라오죠? 자, 그럼 건물분은 고지서가 날라온다. 납기가 언제예요? 납기를 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여름에는 건물분, 가을에는 토지분 재산세가 나온다고요. 그럼 언제까지 세금 내야 돼? 건물은 7월 16일부터 7월 말일까지 납부를 해야 돼. 이렇게 이거 납기. 지난번에 다 했어요. 토지는 납기가 언제요? 토지는 가을에 9월 말일까지 납부를 한다고요. 필수 납부기한 납기. 그 다음 주택은 더합니다. 더해. 통합. 합산해서 매긴다고요. 오로지 뭐다? 주택분 재산세. 합쳐서 날라온다고요. 고지서가. 주택은. 그럼 납기가 언제 해요? 주택은? 제발 좀 납기라. 고지서가 날라왔잖아. 주택. 그러니까 이게 암기가 안 되는 분은요, 집이 없는 분들이야. 뻥 까면 안 돼요. 주택 매년 1년에 2번 날라오잖아요. 그래서 2분의 1은 7월 16일.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 이렇게 나눠서. 솔직히 인간이면 이 정도는 알고 학원을 다녀야 돼요. 주택분. 2분의 1은 7월 16일, 7월 말일. 2분의 1은 9월 16일. 한 장짜리로 다 정리된 거예요. 세법은 할 게 없어요. 한 장만 잘하면은.
보지도 않아. 그냥 덜렁덜렁 나와. 자, 그 다음. 자, 공부상은 주택이야. 근데 사실상은 업무용이야. 다르잖아요.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를 때는 뭘로 과세한다?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를 합니다. 이런 거를 뭐라 그래요? 현황 부과 원칙이라 그래요. 이렇게 원칙.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를 때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고요. 동그라미잖아. 동그라미. 일로 가지 않고 이 동그라미가 뭘까?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를 때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합니다. 자, 근데 여기 나왔잖아. 그래서 사실상 현황으로 부과하니까 달리 이용하잖아. 세부담이 낮아졌어. 자, 공부상 현황으로 과세하니까 100만 원이야. 사실상 현황으로 달리 이용해 90만 원밖에 안 나와. 그럼 낮아졌잖아. 낮아졌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많이 걷어야죠. 이럴 때는 공부상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합니다. 포인트가 뭐라고요? 달리 이용. 낮아졌잖아. 90만 원으로. 그럼 100만 원 걷어야죠. 그럼 이럴 때는 공부상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를 하네요. 자, 아주 중요한 그림이네. 종합부동산세와 연결을 시켜야 돼요. 자, 일단은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하고 한 장짜리 한번 봐요. 재산세 칸 찾으세요. 1페이지 꼭대기. 제발 팍팍 찾아요. 부탁해요. 자, 재산세. 자, 재산세는 누가 과세권? 시, 군, 구. 여기에 구는 뭐다? 구는 자치구를 얘기합니다. 특별시의 자치구, 광역시의 자치구를 얘기한다고요. 시군 구세입니다. 그럼 옆에를 연결시켜야지. 취득세는 특광도, 등록면허세는 도구세, 재산세는 시군, 구, 자치구를 얘기해요. 특별시, 광역시의 구를 얘기한다고요. 항상 연결을 시켜야 돼. 그리고 납세지는 항상 주소지가 아니라 소재지.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제목이 과세대상 몇 개? 5개. 토, 건, 주, 선, 항. 5개예요. 그럼 토지는 몇 가지로 구분해서 과세한다? 종합, 합산, 별도 합산. 분리과세 3가지로 구분한다고요. 2가지는 합산하죠? 분리는 따로따로 과세하고 개별과세. 그래서 종합, 합산, 별도 합산이니까 인세입니다. 나머지는 다 물세야. 자, 건축물도 어떻게 한다? 물세, 건물별 개별과세. 자, 주택은 제일 중요하죠? 토지 건물을 통합해서 과세합니다. 통합해서 과세한다고요. 그래서 주택도 물세예요. 개별 과세하는 물세라고요. 인세는 2가지밖에 없어요. 1번밖에. 합산. 자, 그래서 주택별로 개별 과세합니다. 고급주택 포함. 선박항공기도 다 개별 과세하는 물세라고요. 그래도 토지는 3가지로 구분 과세하고 주택은 통합해서 여러 채를 보유했을 때는 뭐다? 주택별로 개별 과세한다고요. 딱 포인트만 정리됐죠? 여러분들 다른 시간도 이렇게 공부를 아주 심각하게 합니까?
집중해서 아주 좋아요. 벌써 알든 모르든 앉아있는 그 자체가 좋은 거예요. 잠시 쉬었다 하자고요. 천천히 해요. 쉬엄쉬엄 하면서.